빌라, 서울의 이 빌라 준공 물량이 어때요? 급감하고 있어요. 서울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대세 상승 탑3 어디가 개발이 확실히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설명이라는 소리예요. 오늘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거 안 물으시겠죠? 빌라가 오르는 이유, 서울 빌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할 듯. 아파트가 오를 때 소외되었던 빌라, 서울 빌라의 상승은 반짝 상승이 아니라 당분간 꽤 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부자병법에서 빌라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자, 갑니다. 서울 다세대 연립 빌라죠. 준공 물량이 뚝 감소하고 있다. 전월세 상승의 부채질이 나오고 있다. 자, 내용 읽을 필요 없이 요 그래프 봅시다. 뉴스에 실린 국토부 B아파트. B아파트는 뭐예요? 써있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의 준공 물량이 어때요? 급감하네. 15년도, 16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6월달부터 올 21년 6월달까지 참 보면 급감하네. 급감을 하고 있네. 이거 정말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준공 물량만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 서울의 이 빌라 준공 물량이 어때요? 급감하고 있네. 자, 서울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량도 급감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다 라는 표현이 맞고, 이른바 빌라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급이 적으니까 말입니다. 그 전용 30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작은 비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니까 전세가 1년 만에 9.3%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KB 부동산 통계에서 발표한 바로는 올 7월 기준으로 빌라의 경우에 1년 전보다 11.8%가 올랐다고 하네요. 이건 거의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정도 올랐다면. 14년 만에 최대 상승이 온다. 서울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대세 상승 탑3.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3가지 요인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 여기서 말하는 이 상승이라는 것은 반짝 상승이 아니라 당분간 꽤 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빌라 상승의 본질적 요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입니다. 보시죠. 서울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요인, 공급 급감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 왜 공급 급감이 지속되냐? 공급 원가 상승, 자 뭐예요? 땅값의 급등 현상이 우려된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빌라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서울은요,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조차도 지을 수 있는 맨 땅이 없어요.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조차도, 여기 빌라 지으세요라는 맨 땅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 주차장, 고물상 부지 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죠? 예나 지금이나 빌라를 공급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서, 사진에 나오는 이런 거 사서 철거하고 그 터에다가 이제 빌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이 단독주택, 즉 땅값 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땅값이, 이 단독주택은 다른 말로 빌라를 공급하는 주체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단독주택은 건물값을 무시한 그냥 땅값이라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 이 값이 오른다는 말은 뭐죠? 땅값이 급등한다는 소리죠. 근데 땅값이 오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빌라 공급의 원가가 오른다. 원가가 오른다. 원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사업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가 오른 것만큼 여기서 나오지만 빌라 분양가를 대폭 올려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뭐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그 세후 수익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좀 낮거나 또 규모가 좀 작은 땅들은 빌라 10세대, 12세대 짓는다면은 한 세대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한 세대 벌기 위해서 나머지 세대를 짓는 거죠. 그래서 원가 상승은
땅가 급등은 원가 상승을 뜻하고 원가 상승은 사업성 저하로 공급을 감소시키든 또는 뭐예요? 분양가를 밀어 올려서 공급을 하든 그 두 가지 상황으로 갈 겁니다. 특히 그런데 이 땅가 급등, 서울의 이 단독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특히 언제부터 벌어지고 있다 지금? 특히 언제예요? 2020년부, 그러니까 작년부터 거의 그러니까 재작년 또 3년 전, 4년 전도 서울 시내 땅값이 안 오른 해는 없어요.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특히 작년부터는 어떻다? 이거는 거의 급등이 맞지. 급등이지 급등. 너무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봤지만 아까 봤지만 이제 준공 물량이 쭉 감소하고 있는 거 봤잖아요. 데이터 봤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땅값이 급등한 건 사실 작년부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통계 봤던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때만 해도 땅값은 올랐지만 이렇게 급등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작년부로 땅값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 급감의 현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땅값 급등은 본격적인 땅값 급등은 사실 작년부터 아주 그냥 크게 몰아쳤다. 그래서 빌라 인허가 또 인허가가 줄면 어떻게 되죠? 준공이 당연히 줄죠. 당분간 이 현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울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탑3 중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측면으로 해석했고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을 볼게요.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빌라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우리는 거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 측면에서 재미난 건 가수요, 실수요 모두 늘 것 같아. 우리가 모든 수요는 가수요, 투자 수요, 안 좋은 말로는 투기 수요, 실수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모든 수요는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 빌라는 양쪽 수요가 다 오르고 있다. 가수요든 실수요든 다 오르고 있다. 그런데 특히 지난 한 몇 년간은 이 빌라 시장에서 가수요가 많진 않았었는데 가수요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뭐다? 재개발 사업의 귀환이라는 제가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잘 보세요. 방치되던 그러니까 뾰족한 어떤 묘수나 뚜렷한 개발 발표 없이 그냥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서울의 노후주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노후주택가들의 개발 사업이 드디어 10년 만에 본격화되고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죠? 공공개발 지역 다수 지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헤드라인 뉴스 기사에서도 약수역 일대의 노후주택가가 이제 6차 공공복합개발 3080 플러스죠? 이사대책의 공공복합개발로 지정됐거든요. 6차. 벌써 6차를 발표했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차까지 발표했어요. 지난주에 6차를 발표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개발 형식으로 이런 노후주택가들을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지금 또는 공공복합사업, 역준적.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심각한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 이사대책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주택가들을 공공에서 앞장서서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 1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지금 1차, 2차, 3차, 5차 이거 발표한 지역들 시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사 한번 보십시오. 시세가 안 올랐습니까? 엄청 올랐지.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공공 형식의 개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막상 지정되고 막상 주민들이 반기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반겼던 곳들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은 곳들은 지금 시세가 어떻죠? 엄청 올랐어. 엄청 올랐어. 단기간에.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단기간에 몇 달 만에 몇 억이 올랐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공공개발 지정되기 전에 투자금액, 빌라 투자금액 8천만 원 내외 했던 것들이 지금 공공개발 확정되고 후보지 확정되고 동의율 3분의 2 이상 거친 곳들은 지금 세전 차익만 2억 5천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팩트예요. 그냥 벌어지는 현상.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또 벌어지죠. 이제 뭐예요? 공공개발 말고 서울시도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일명 민간 재개발이죠. 본연의 재개발이죠. 이거를 서울시도 이제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케줄을 보니까 일단 발표 내용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면 9월 달에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하고 그 후보지들 중에서 이제 검토해서 11월 달에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 재개발도 많이 지정했죠. 그리고 이제 민간 재개발까지 가세한다면 이 노후주택과 빌라 가격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빌라가 제가 아까 우리 서두에 14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올 1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빌라 뜬다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14년 만에 빌라가 올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올 1월 달에 전망해 드릴 때 그 14년은 왜 14년이냐. 지금부터 14년 전이면 2007년인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2007년도에 서울 빌라 시장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게 2007년도 얘기 잘 다루고 있는 게 빌라가 뜬다. 빌라 뜬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참 많이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요, 투자 수요가 이 빌라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와 내년도가 2007년도, 2006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정비 사업은 굉장히 많은 가수요를 유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넘사벽인 아파트 가격의 대체제인 빌라로 몰리는 상황이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서울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뭐예요? 전세가 상승이 지속될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이. 그럼 전세가는 왜 오르냐? 공급은 줄고 있죠. 아까 봤지만 중공 물량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재개발, 이런 뭐 공공 재개발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다면 이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주. 왜냐하면 여러분 재건축도 이주가 문제고 이 재개발도 이주가 문제인데 재건축 이주와 재개발 이주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 뭘까요? 재건축 이주와 재개발 이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차이. 여러분 답변 한번 적어주세요. 네, 강필구님 100점. 네, 서민주택 이주죠. 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물론 재건축도 우리 개포동이나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도 중산층 이상의 이주가 나오는 재건축이 있고 또 완전 서민층 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는 재건축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주둔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소유자분들의 실거주 비율이 5%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그런 재건축들 많이 거든요. 근데 대체로 재건축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분들이 이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어떻죠? 대부분 이주가 나오더라도 정말 서민분들의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아. 어느 재개발에 막론하고 재개발은 거의 곧 서민 이주예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빌라 공급 감소는 아까 우리 봤죠. 방금 1번 요인으로 봤죠. 빌라 공급 감소는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을 유도한다. 그런데 전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매매를 또 밀어 올려. 그리고 3기 신도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전세, 무주택을 유지하고자 이제 전세를 버티시는데 아파트 전세가 한두 푼입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빌라 전세로 와야 돼. 그럼 빌라 전세 수요도 늘어. 많이 또 안 지어. 게다가 이제 우리 뭐 민간 서울에서 뭐 로또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무튼 전세 수요는 느는 건데 가격적으로 아파트 전세를 포기한 분들이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빌라 전세라도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고 또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활성화는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다량의 이주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개발 이주가 우리 재개발도요.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은평구에 있는 모 재개발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이주 나올 게 수천 가구예요. 한 구역에서 이주 나올 게 수천 가구예요. 그러면 수천 가구라는 말은 여러분 수천 세대 재건축이 이주하는 것랑 똑같은 일이야. 가구 수로 본다면 그 정도로 일시에 나오죠. 이주가 시간 많이 안 주잖아요. 기간을 많이 안 줘. 이주는 어차피 짧아요. 조합에서 이게 다 기간을 많이 주면 다 돈이기 때문에 기간 다 짧게 잡고 다량의 세입자분들이 동시에 나와. 어차피 서울의 재개발에서 소유자분들이 시 거주하는 분들이 비율이 적어요. 다 그냥 전세 끼고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그 비율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은 그래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나온다, 몰아서 나온다, 많은 양이 나온다. 그런데 유형까지 문제가 있어. 무슨 소리냐? 재건축, 그러니까 중산층이 거주하는 재건축이 이주할 때는 그분들이 대체로 이주 나올 때 아파트 전세를 찾거든요. 뭐 소득이 받쳐주니까. 빌라 잘 안 가요. 근데 뭐 없으면 가야 되겠지만. 근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거의 이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파트로 못 가는 분들이 이주가 나오시는 거를 아시면 돼. 애초에 아파트 전세를 못 가시는 분들이 재개발에서 좀 거기서 전세 살고 계신 거예요. 세입자로. 그럼 그분들이 우르르 나오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뻔하지. 주변에. 인근으로. 다 이주는 항상 인근으로 가는 거지. 인근에. 뭘로 가죠? 최소한 비아파트 상품으로 가겠죠.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왜냐면 아파트 전세로 갈 수 있는 세입자라면은 재개발에 세입자로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되죠? 재개발 이주는 인근의 빌라, 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뭐죠? 빌라 전세 가격 폭등을 유도하죠. 뭐 급등, 폭등, 상승, 최소한 상승은 유도하죠. 근데 이 이주가 과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은 폭등, 급등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많이 무산했고 하지 말자.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하지 말자.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하지 말자라고 했더니만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됐죠. 어떤 부작용? 아파트 공급이 마르면서 신축 아파트 값이 날아가고 신축 아파트가 오르니 구축도 오르고 재건축 다시 오르고 왜냐하면 재건축 투자성 분석할 때 신축 아파트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신축이 오른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재건축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 마지막에 적었어. 완벽한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주택의 어떤 이런 서민들의 이주를 막음과 동시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한다?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 취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본다면은 취한 게 아무것도 없지. 결국은 지금 이제 서민 이주해야 됩니다. 뭐 공공개발은 무슨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서민들의 이주 막을 수 있습니까? 이주 대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세 번째는 뭐다? 매매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 세 가지가 지속될 것 같다. 따라서 이 현상이 종합적으로 만나는 21년도는 2007년도의 어떤 그 상승세를 잘하면은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렇게 당분간 될 것 같다. 그리고 빌라를 물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개발 가능성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빌라를 보실 때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지. 자기가 어떤 설명을 듣고 왔는데 거기가 확실히 개발이 된다는 얘기 듣고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물으러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그
박병찬 샵에도 그 문의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건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디가 개발이 확실히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설명이라는 소리예요. 절대 아무도 알 수 없어. 다만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도 많이 물으시길래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거 안 물으시겠죠? 이거 워낙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고 투자에서 확실한 건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 뭐? 돈이 내려가는 거.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 빼고 투자는 모든 게 불확실한 거니까 전문가에게 확실성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어떤 그 확실한 어떤 뭐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멘트를 맹신하거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하는 당사자가. 그 저도 가끔 황당한 분들 계셔.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 듣고 무슨 매물에 얘기 듣고 왔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의 개발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재개발로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여러분 투자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돈 1억, 2억으로 못 사요. 서울 변두리도 지금 6억 넘게 필요해. 근데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확실하게 지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반사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실시간 참석하신 분들의 고민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좀 진단을 받으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팔 이유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 서우암동은 냅둬요. 근데 그게 녹번역 2편한 롯데캐슬에서 신정 아이파크 갈아타기.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을 좀 빡세게 시작해야지만 한 주가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오늘 월요병으로 비시비시 하신 분들은 그대용법 보시면서 업을 시키면 좋겠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수요일날 고민상담 시간 부자콜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